제가 이번에 이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에 대해 우리 이제 민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실망했다 하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중고교 대학생까지 참여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뭐라고 글을 썼는지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일부 이제 따와 가지고 왔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어른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하고 욕한다고 뭐가 달라져? 캐런님의 사연과 접니다. 마녀의 열변. 우린 동감한다. 같이 흥분한다면 욕한다. 씨벌. 족같은 세상이라고. 근데 욕한다고? 여권의 대한민국이 아메리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남들 걱정하면서 한마디씩 거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심의 운영 운반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질 난다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담배 꼬라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한 명이 선택한 걸 가지고 전체 정치를 고쳐 먹을 것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마음 고쳐 먹고 제대로 정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문화가 올바르게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데? 욕하는 내 입만 더러워지고, 혼자 핏발선다면 내 목만 터져라 욕한다. 혈압 올라 뒤지던 말던 욕해버린다고. 근데 아니잖아? 하면 뭐하냐고. 나만 병신 발악한다라고 찍히는 것이지. 참나. 자기 나라를 오죽하면 대한민국이라고 부를까. 오죽하면 핏발 세우어 가며 욕할까. 그래, 어찌 보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증오라고 하겠어. 우린 우리 조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잘못된 조국을 증오한 거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진행 과정 속에서 싸잡아서 욕하는 어른들을 보면 이거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불쌍하지 않냐?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남편이 아픈 마누라를 위해서 설렁탕 사들고 집구석에 왔는데, 씨벌, 마누라 죽은 거야. 죽은 마누라한테 욕을 한 바가지 하는 거지. 졸라 재수없는 년이 설렁탕도 한 그릇 못 얼어먹고 죽었다고. 운수 좋은 날 이 제목부터가 반어법이잖아. 우리나라 완전 말하는 대표적인 말이야. 코로나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신화. 좋았던 일만 연락 부풀리는 거지. 근데 현실은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냄새 풀풀 풍기고, 악취란 악취는 곳곳에서 나고, 질선 다 무너지고, 제방도 다 무너지고, 원칙도 신조도 덮고, 난 뒤에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배신을 옆에서 눈 뜨고 목격한 사람을 순간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몽땅 돌아다니면서 욕하는 어른들을 보면 졸라 한심해. 코로나 국제 외교가 성공적이다 란 말로 자신들의 능력이 있냐, 의시되는 정치인 지도자, 그게 지들 덕이냐고. 이게 다 밑에 있는 국민들이 죽어라 읽어놓은 것 아니야? 근데 씨발, 지들이 설쳐대고 정말 이 대한민국
제발 조선시대, 일제시대 이런 충들 그때 이름 팔면서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었어야지. 지금까지 그 의원들한테 싸잡아서 잘못했다라고 하라고 해. 그나마 나라 살린다고 나라 살린 건 힘없는 백성이었어. 졸라 몸 바치고 목숨 바치고 간쓸게 내놓았던 백성들. 정작 그런 백성들은 욕 안 했다고. 이제 욕 안 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우리는 다시 소망해 본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스발 더러워도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족같고 더럽고 그래도 우리 다시 소망해 본다. 가로 열고 씨불. 블러드 서스터치. 그렇다고 씨풍이 되지는 않겠냐마는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쉽게 살자. 열받으면 욕하고 그러면 되지 좀 나아지지 않나? 캐론. 흥분한다고 욕한다고 달라지죠. 지금 달라지는 건 눈꽃만큼일지라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 기성세대 나이쯤 되었을 때 안 그렇게 될 수 있게 계속 이 흥분하고 욕했던 기억 떠올리고 살 순 없어도 가슴 한구석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살아가야죠. 언젠간 좋아질 것이니까. 지금 어른들처럼 욕하고는 살지는 말아야죠. 하지만 돌대가리 유령. 오늘 지금 방송 다시 듣고 있는데 마녀가 족가지 말라고 연발을 하고 있는데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졸라 열받네. 나 다시 초등학교 다니고 싶다. 선생들한테 이유 없이 나 때리고 나 때렸던 선생 다시 만나고 싶어. 아 열받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먹으로 나 아구창 날린 영태새끼 초등학교 3학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먹으로 어디를 어떻게 때렸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다 보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중고교 대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대항하며 싸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군대에서 때리는 식으로 때려주마 하면서 내 종아리에 비닐 감고 강목으로 패던 내가 눈물을 흘릴 때까지 패던 씨발 족같은 수학 가르치던 신진혁 씨발놈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 아휴 열받아. 오늘 내용 날 셀 때까지 다시 내가 달달 외운다. 선생님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문자 왔는데 욕할 새끼는 욕해야지. 뭐 어쩌라고. 근데 사실은 욕하고 떠든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적들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방식이야말로 이 피지배 집단의 길을 빼놓고 이렇게 만들 때 뭐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대항하고 이제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세상을 잘못 이끌고 있는 권력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정세 속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목적 상대국이라든가 이렇게 힘으로 파도를 해서 도저히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대방들을 힘으로 싸워서 언젠간 걔네들을 거꾸로 트럼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들이 이 꼭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 망정 무지하게 많은 패배의 예감을 남겨주고 그리고 좌절감 같은 것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과연 통쾌하고 재미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차별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제한적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들이 당신이 이제 어깨가 넓어지고 주먹이 이렇게 말똥만해지고 해서 손세례를 주고 그러고 나서 두들겨 팬들 그럼 그것이 복수가 되겠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들과 대항하며 싸우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리를 먼저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욕을 하고 지랄을 하고 연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게 참 대단히 무모한 게 또 무모한 방법을 좀 씁니다. 말이 잠깐 꼬였는데요. 우리 사회와 세계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신심이 깊으며 막 주위에서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사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탄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사탄이 너를 사로잡았고 사탄이 너의 마음을 물들였고 그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논리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그런 것도 그러한 행위도 흉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사탄이 다 너의 그 등 뒤에서 너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당신이 그러면 사탄이라면 어떤 전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사탄이라면 어떤 전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사탄하고 계속 붙어서 이제 싸웁니다. 이게 참 판판이 사탄이 이렇게 보면은 사탄하고 천사들의 싸움에서 천사들이 불을 팍 내뿜고 이러면서 징징징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좀 의외의 장면들을 성경 속에서 맞닥뜨립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면은요,
손에서 빛을 막 보면서 아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사탄이 도망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은 맞짱을 뜨지 마라. 마주치지 말고 그럴 땐 좀 피해 있자. 이러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택을 해서 정말 좀 웃겼어요. 좀 제가 봤을 때 좀 엄지척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재밌었어요. 사탄이 너무나 센 애니까 사탄의 모습이 실제로는 뭐 염소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댕강댕강 달려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죠. 뭐 디아블로라는 그런 오락만 봐도 그렇습니다. 디아블로라는 악마를 정해 사도가 때려잡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그 디아블로의 시체에서 소울스톤을 꺼내서 이렇게 들여보고 있다가 이 정의 사도는 자기 맞박에 팍 박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디아블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뭐 처음에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뭐 이러냐 저러냐 어째냐 이렇게 세 보이는 사람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이 졸라 허접해요. 그리고 무너질 때 보면은 쫄라게 허무하게 한 방에 무너져 내려서 정말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뭐 이런 깨어있는 의식, 뭐 예를 들면은 뭐 10년 가까이 세상을 통치했던 통치자, 온갖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군부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항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사실 물리적으로 적들이 언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무너뜨리고 나서는 지들도 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들을 물들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이제 볼 때면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탄이라면은 어떠한 무기로 쓰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은 주 무기로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거냐면은 제가 사탄이라면 일단은 천사로 위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난 하느님의 사자다. 너희들은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선택받았다라는 조만감을 안겨줘서 일단 인간을 뒤에 숨어 인간의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 다음 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그러다라는 편견을 마음속에 심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 발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하나님 종 앞에 나타나서 개를 묶고 나서 물고 뭐 성고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잘 들어라. 돈과 권세 뭐 이런 것을 날라다 주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쪼잔해서.
저 같으면은 일단 사탄의 화살로 교만과 오만의 화살로 쏠 것이고, 독성과 편견을 심장을 향해 발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협의 화살을 발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는 날까지 이어져 봤자, 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봤자, 어떤 얘기 싸그리 다 해봤자 내가 아는 정의만 정의이고 네가 아는 얘기는 다 개소리다. 내가 하는 말만 옳다. 저 자식이 하는 이야기는 다 개소리다. 자기 지식만 옳고 자기 이야기만 주장을 하고 하는 타협과는 무관한 무타협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떠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에 막 날뛰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오만과 독성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폭력과 자신과의 의견이 맞지 않는 상대방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 써 있는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살벌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 이런 기성 권력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똑같이 복수를 하려고 들면 우리가 승리한 순간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압박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말이죠. 그 작전을 쓸 것 같아요. 악의 무리를 이제 세워놓고 내가 얘도 노쇠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세워놨던 얘도 노쇠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사용을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노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백만 년을 영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겹의 생활이 지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악당을 세워야 합니다. 언젠가는 노쇠해지고 세월이 가면 그 자리가 밀려나 고정해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악당이 밀리면 계속 정의의 사도가 악당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사탄이라면 정의의 사도를 악당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절대로 못 바뀌죠. 그렇다면 지금 세상으로 돌아와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꼬라지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얘기, 장황설변, 그게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비폭력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서 비폭력 이야기 하자고 하면은 사실상 인도에서 영국 식민 지배를 내쫓는 과정도 보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요. 소 등짝에 달라붙은 박쥐 한 마리 떼놓는 것 같았어요. 그 영국이 아무리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뭐 이렇게 떠들어 봐야 인도에 대한 그 대륙과 인구 규모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는 영국 식민 통치 세력은 불과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력에 의해서 내쫓으려고 할 때에는 뭐 기껏 해봤자 칼의 싸움으로 압도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생각,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도 상황은 그러고 나서 독립한 이후에 지금도 뭐 인도의 분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식민 통치 이전에 수만 명의 말하자들이 뭐 지배하는 소뿔 뜯어먹는 그런 체계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기독교들로 뭐 핍박하고 어째저째 됐다. 그런데 사실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틀리긴 합니다. 기독교가 슬금슬금 침투해서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이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니까요. 결국 우리의 적들과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그 무기는 웃음, 우리가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며 또 명분을 다 갖고 자기 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심장 뒤에 심시를 쪼갤 수 있는 그 웃음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똥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 낭비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배짱과 배신감, 일단 뭐 그들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걷어간 것은 배짱이거든요. 배짱.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러니 배짱을 어릴 때부터 다 뜯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네가 남들을 안 들이받으면은 남들이 너를 머리를 박고 일어나. 뭐 이런 말들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수박 의원 하나 너희들 그동안 당했잖아. 또 당할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말로 현혹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의원을 편들거나 방어하기 위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의원으로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파살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한 명의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던 사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도 슬프단다. 선생님도 이러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두 발로 버티고 살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는데 그냥 길거리 나가서 남들한테 빌붙고 살면서 뭐 바보라는 소리 조금 들어도 나 그냥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도 내 배짱 튕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사회에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배짱을 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군대에서 때리는 식으로 때려주마 하면서 내 종아리에 비닐 감고 강목으로 패던 내가 눈물 흘릴 때까지 패던 씨발 족같은 수학 가르치던
신진혁 씨발놈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 어휴 열받아. 오늘 내용 날 쓸 때까지 다시 또 다시 내가 달달 외운다. 선생님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문자 왔는데 욕할 새낀 욕해야지. 뭐 어쩌라고. 이 배짱을 날려보낸다니까요. 그 다음엔 일단 중심축을 날려버리고 배짱을 잃게 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나 스스로라는 것을 잊어버린 인간들을 다루는 것은 정말 이 비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사흘 굶긴 개새끼들을 앞에서 소세지 하나 흔들흔들 흔들면서 다루는 것보다 더 쉬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굶어서 눈깔 뒤집어진 개새끼들이 눈앞에서 소세지 안 준다라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쵸? 배고파 뒤지겠는데 이 세상에서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의 방식대로 처절하게 싸우고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굴복의 기억을 안겨주고 난 다음에 눈앞에다가 안정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소세지를 틱틱틱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인간이 비겁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뭐. 존재하지도 않는 소세지. 그 우리나라 경찰견하고 군견이 왜 도둑을 잡지 못하는 줄 아시나요? 이 개새끼가 도둑이나 간첩이 있을 때 사람이 무서워서 뜯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이 개새끼가 이 도둑이나 간첩을 보면은 숨통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의지를 눈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군견으로서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인데 거의 군생활 피곤한 군인 아저씨들이 이 자기들이 짜증내고 시팔시팔 열받아가면서 이런 말 해가면서 그럴 때 괜히 개새끼들한테 사람한테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저 두 발 달린 짐승 이렇게 이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결국 끝없는 매와 고통만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발 달린 짐승들이. 패배의 기억은 이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개여서 그렇습니다. 그 개가 범죄자나 군대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날 수색견으로만 사용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외국에서는 이 견들이 직접 구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체포하고 범인을 목격하거나 범인과 맞닥뜨렸을 때 소리를 지르고 울어대고 이 여러 마리의 개들이 범인을 포위하고 얘네들도 팀이 있어서 포위를 한대요. 팀장이 있고 그래서 공격을 다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서 이 범인들이 수긍을 하지 않으면은 공격을 해서 물어뜯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는 이 발버둥 치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저 두 발 달린 짐승을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 끝없는 매와 고통만
안겨준다라는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견과 경찰견들이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라도 떼었다 싶으면 일단 무릎부터 꿇히고, 이것도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전체가 가하는, 그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치자 말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어도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신을 버리고 원칙을 버리고 살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너무너무 탄력성이 많아서 소신을 버리고 원칙을 버리고 탄력성 있게 이 탄력성이 너무너무 탄력성이 많아요. 탄력성이 너무너무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다리도 놓을 때도 시멘트를 얼마나 넣을 수 있고 얼마나 부을 수 있는지, 이 양은 지 마음대로 지 마음에 달린 거예요. 지 마음에 달린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의 방식,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라는 것도 대단한 탄력성 있게 쓰는 이런 탄력적인 인간들은, 이러한 인간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탄력적으로, 아주 탄력적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고무줄 대한민국, 고무민국이라고 아주 고쳐 쓰든가. 다 잡아내서 땡땡땡 중이었다. 붙고 졌다. 지금 졌다. 또 붙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굉장히 내켜하지 않는, 시덥지 않는 건방진 인간형들을 대한민국에서 양산해내면서 그들에게 조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의 싸움의 공손함? 누구를 위한 공손함일까요? 이게. 그 얘기는, 그 공손은 누구를 위한 것인데, 인간하고 인간 사이에 어떤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 예절인 것이죠. 존중함인데, 이때 예절은 서로 존중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요, 조선 후기라는 이런 적 같은 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그 땅에 살던 옛날 선조들의 모습이 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고 있지 않고 많이 달랐던 것 혹시 아시나요? 이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고 다녔고 그랬대요. 그런데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들을 보잖아요. 남자 가수들이 귀걸이 하고 그러면 달지 말라라고 아직도 합니다. 그러면서 귀걸이 달고 다니지 말라는 새끼들, 이거 아주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입니다. 기껏 해봤자 조그마한 거, 귀치 같은 것만 소심하게. 진짜 조선시대에도 남자들이 귀걸이 하고 다녔는데 뭔 얘기하다 또 이런 얘기로 샜냐. 그리고 호주제 폐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죠. 뭐 이 호주제 폐지가 뭐 굉장한 걸 여성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이랬던 것처럼, 사실 이것도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여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못한 호주제였단 말입니다. 호주제 폐지 하나 시켜주면서 뭐 대단히 여성들 지위를 선민민족국 수준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조선 고려시대 때도 돌려서 환원한 일일 뿐인 것이라고요. 근데 뭐 대단한 거 했다라고. 한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해놓고서는. 그때 뭐 그것도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은 역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습니다. 부계의 성을 따라야 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과학적으로 모계의 유전자를 따라간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그 사람들부터 어떻게 됐어? 그렇게 욕했던 의원들한테 사과는 했나? 에휴. 근데 이 예의라는 게 예전에 양반집들을 보잖아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대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가령 그래 우리 아들 이 뭐뭐뭐 하였는가 그랬다던 거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쓰는 말투가 이제 하였느냐 이런 체죠. 근데 주로 어머니들은 그래 하셨는가 또는 오 그러하셨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궁궐에서 대왕 대비가 주상한테 쓰는 말투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최소한 이 하계체, 저는 이제 하계체라고 하는데 하계체라든가 이런 거를 썼지 이 막말로 뭐뭐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놈아 이것은 머슴들한테나 쓰는 말투였다라고 하는데 이 예의라는 것이 언제부터 일방적으로 아래에서 위로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케이스라고 해도 억지로 말을 돌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피곤해서 졸고 있어요. 그 앞에서 서 있는 아줌마나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남의 자식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막말을 한다거나 또는 속으로 생각하는 막말들, 크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죠. 예의에 어긋나며 싸가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학생들의 자리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를 안 한다고 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바로 야단을 치는 이런 경우 예의범절상 존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뭐냐고요? 이것은 젊은 새끼들이 적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군대 아닙니까? 군대. 병장이 상병을 괴롭히고 상병이 일병 괴롭히고 일병은 이병 괴롭히는, 그러면 일병은 이병만 괴롭히면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는 덤탱이를 쓰잖아요. 그 병장이 상병을 괴롭히는 것의 질량이 10이면은 10이라는 숫자로 치면은 상병이 일병을 괴롭힐 때는 그 10에 불타는 마음으로 복수심을 곱하기 22가 된 다음에 자기가 또 괴롭힘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병이 일병 괴롭히는 것에 10을 합쳐서 33에서 합쳐서 거기에서 32만큼 더 괴로움을 느껴보라. 괴롭게 후드려 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새끼들은 어떻게 되냐? 졸라게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사회에서 맨 위에 있는 새끼가 비 존나게 오든 구름이 졸라게 끼든 구름 위에 대가리 빼꼼 이렇게 빼꼼히 내비치고
이렇게 내서 맑은 공기 지는 맡아가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그런 밑으로 내려와서 맨 밑에 있는 새끼들은 제일 뒤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이게 수직구조인데, 그러니까 공자가 뒤져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이, 그 말이 정말 땡큐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얘기예요. 고마운 얘기. 공자가 뒤져야 나라가 잘 된다. 중국처럼 그냥 공자 뭐라고 그런 새끼를 전부 잡아가지고 싸그리 다 사형시켰으면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우리는 일제시대에서 해방될 때도 그때도 친일파 정리를 못해서 그 친일파 등이 갑자기 충성하는 대상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어서 미군정이 충성을 다하고 이 친일파가 된 것이잖아요. 한반도의 얼굴은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름만 쏙쏙 바뀌어가면서 이 새끼들이 계속 해먹어가면서 중간에 집단으로 사형 한 번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 유지하자고. 사형제도 유지하자고요. 언젠가 쓸 날을 위해서 씨발. 무슨 평화야 평화는. 우리나라한테는 유지해야 돼. 이들을 싸그리 목숨을 끌어버리고 그런 구조를 취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애시당초.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물려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친일파에서도 모자라서 등 쳐먹었던 새끼들, 나중에는 백성들이 이제 화날까봐 눈 뒤집어져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더라? 전라도다! 전라도다! 아, 예! 하면서 전라도 애들은 나쁜 애들이라고! 사실 그러면 사실 이 나라의 계급은 지역별로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급이라는 게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민족의 틀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태리도 남북 감정이 굉장히 심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북부의 공업지대의 경우에는 잘 살고 남쪽 사람들은 좀 느리고 게으르고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좀 북부 쪽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북 감정이 굉장히 심하고 서울의 동서 감정 못지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민족이 다르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이들은 몰라요. 옛날 로마 시대 이태리 사람들은 각 나라로 다 퍼져서 흐트러졌고, 지금의 이태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남쪽 사람들은 아랍계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인종별로는 북쪽하고 많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다민족 아닙니까? 다민족이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하고 백제하고 고대 문화는 굉장히 동일한데 신라의 문화만큼은 스키타이게 부장품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북방에서 내려와서 신라 지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립된 정권이 아니겠느냐. 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몇천 년 전 얘기를 벌써 하고들 앉아있어. 아직까지도. 벌써가 아니라 얘기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뭐 뚱딴지 같은 소리는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벌써 한민족이 그러한 밥을 먹고 산 지가, 밥을 먹었어도 얼마나 처먹었는데,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서 경상도에 억눌린 사람들과 전라도에 억눌린 사람들, 충청도에 억눌린 사람들, 강원도에 억눌린 사람들, 서울에 억눌린 사람들과 함경도, 평안도에 억눌린 사람들, 우리 당하고 있는 백성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새끼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전라도다! 전라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경상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눌려있고 이런 백성들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놈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라도 맞는갑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런다니까요. 전라도가 맞다고.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세상을 잘 살아가는 원리가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불쌍하게 시대를 살았으면 그 시대 시민들한테 계속 얻어터지고 살아서 겁먹고 무릎 꿇고 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경쟁이 아니고 협력을 통해서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경쟁하는 집단에서 고립되는 것보다는 협력을 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이 방법인데, 아휴 진짜 이놈들도 나쁜 새끼고 저놈들도 나쁜 새끼고 다 나쁜 새끼고 지 하나 빼곤 다 나쁜 새끼래. 결국은 다 믿지 말래. 다 믿지 말래. 이놈도 나쁜 새끼 저놈도 나쁜, 누가 한 명만 보고 가지. 글쎄 뭐 모르겠네요. 이 문을 열어놓으면은 사기꾼도 들어오고 도둑놈도 들어오기는 합니다. 근데 문을 열어놔야 친구도 들어오고, 내가 도둑을 맞았을 때 도둑이야 하고 같이 외쳐줄 친구도 그 문을 열어놔야 들어올 것이고, 내가 강도를 당했을 때 개 섞어라 하고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 함께 칼을 맞아줄 내 친구도 그 문을 열어놔야 들어올 것인 것이고, 이 문을 닫아놓으면요 도둑놈도 못 들어오기는 하지만 친구도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리라는 말들을 합니다. 요즘. 다시 한번 적의 입장이 되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탄이 되어 이 개한민국에서 백성들을 바보로 만들고 멋대로 모든 걸 휘두르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당신은 구사하시겠습니까? 힘으로 꺾어 누를 그 누구를 힘으로 겁을 주고 힘으로 두들겨 패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반발하게 만들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만 만드시겠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제일 섬찟한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미사일이 뭐가 어디 있고 핵의 크기가 어떻게 해서 몇 초 만에 날라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탱크가 있고 북한 뒤에 소련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전쟁이 나면요 낙하선을 타고 우리 국군 복장으로 침입을 해서 하늘에서 쏟아져 후방으로 몇천 명이 쏟아져 내려온대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 국방부 계셨던 분한테 예전에 들었던 내용이고, 한국은 절대 전쟁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정말 행여라도 전쟁이 내려오고 만이 아니야 전쟁이 난다라고 한다라면 후방으로 북한군이 우리 군 복장으로 침입을 해서 후방에서 몇천 명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 그걸 무슨 수로 구별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제일 당신이 사탄인데 상황이 역같이 돌아가고 인간들이 당신 말을 안 듣고 그런 상황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인디펜던트가 되는 상황, 그리고 개개인이 독립적인 인간이고 자기 생각을 가질 때 그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과 타협을 통해서 뭉칠 수 있는 인간들,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 된다, 나의 의견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합의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요소를 알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독립적인 성향을 갖출 만한 역량도 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쪽 이렇게 하면서 휩쓸려 가지고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딴 새끼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겁주고 저쪽으로 더 휩쓸리고요. 그딴 새끼들은요, 인생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딴 새끼들은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입에서 내가 욕을 하는 거, 사회에 아직도 분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씨발 대한민국 족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싸움의 첫 시작인데, 우리 내부의 적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벌써 오염돼서 적이 되어버린지도 몰라요. 자기가 적이 되어버린지도 몰라. 그러면서 입에서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욕하면 세상이 나아지겠어.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단합을 해쳐. 그런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겠어? 그런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거 없어라고.